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문화를 넘어서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북핵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다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는 다른 변화들이 많아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저를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되게 화를 냈더니 중국은 너네가 먼저 우리 훈련 구역에 침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갈등이 이어질까요? 최근에?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요. 예. 요즘 이제 자동차에도 레이더가 있죠. 후방 네. 레이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객기나 일반적인 항공기가 운항을 할 때는 항상 탐색 레이더를 켜놔요. 앞에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네. 장애물이 있는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레이더는 뭐냐면은 FCR이라고 그래서 화기 통제 레이더예요. 사격 통제 레이더. 예. 뭐냐면 이 빔이 한쪽으로 투사가 돼서 그러니까 일반 탐색 레이더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장애물들을 보는데 예. 지금 일본이 말하는 레이더는 지금 그 목표물을 추적을 해서 거리를 산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레이더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맞으면 항공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빔이 강하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랴오닝 중국이 가진 항공모함이 지금 오키나와를 돌아서 일본 동해까지 지금 일본을 포위하는 항적을 거쳤고 네. 여기에서 이제 100여 차례 이 출격을 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일본을 포위 공격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자위대기가 출동을 해서 이걸 감시하니까 예. 여기에 이제 사격 통제를 화기 통제를 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협행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중국이 그 사실을 부인하질 않아요. 안 쐈다가 아니라 네. 쐈는데 니네들이 방해하니까 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놓고 충돌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2018년에 광개토함과 일본 해상 초계기 P1이 서로 이제 맞아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안 쐈다 그랬어요. 일본은 쐈다 그랬고 네네. 이번 아닙니다. 중국은 쏜 걸 부인하지 않고 네. 방해했기 때문이니까 충돌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냥 대놓고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예. 지금 두 번이나 했으니까 오발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견고하긴 하지만 일본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 발언으로 어쨌든 중일 갈등이 촉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우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이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미국의 안보 전략이 소위 한 놈만 팬다. 중국만 억제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만을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있고 이 뒷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경화, 보수 우경화. 예. 왜냐하면은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하고 있고 지금 참정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우경화의 한 대상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위협이 부상하면 예. 저 일본인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지금 75%까지 예. 올라갔거든요. 자민당도 동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총리로 여겨지는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오버하거든요. 이 요나고니 섬 대만 앞까지 가서 미사일 설치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경화 흐름을 타는데 또 다카이치 내각의 고공행진은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 경제예요. 아베노믹스를 추구하겠다. 아베 때 이 일본 경제가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고공행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경화는 맞는데 중국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거든요. 이 양가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미국은 어떤 느낌일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일지 아니면 일본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미 일본 대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지지해 주세요 정도까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두 움직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NSS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분명히 대만만 보호한다. 네. 한 놈만 팬다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그걸 아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셈법은 또 달라요. 예. 지금 아까 보도가 나왔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거든요. 37%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 이유가 관세 정책, 경제 정책이고 여기에 지금 이걸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겨우 봉합했거든요. 예. 예. 지금 17조 원 풀었다고 그러지만 그 바로 콩 안 사가서 지금 타격받은 거거든요. 아. 그랬더니 시진핑이 콩 사줄게. 그다음에 히토리오 통제 1년 유예할게. 겨우 중국 문제는 봉합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는 건 맞는데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는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발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과 어.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 좀 속이 타죠. 어. 명확하게 자기를 지지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의 전략은 또 일본의 전략과 같거든요. 예. 여기도 좀 충돌하고 있죠.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카이치 그 총리나 일본이 중국에 계속 이렇게 계속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는 거예요? 그 상황을? 속으로는 아마 미국의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뭐 큰 이견이 없죠. 왜냐하면 예. 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니까.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 아. 괜히 저게 터지면 미국이 연루가 되고 예. 그럼 결국 중국과 불편해지면 아. 지금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이제 그때 김정은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주석을 내년에 미국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터지게 되면 미국이 끌려 들어가고 예. 그럼 결국 이 충돌 과정에서 지금 시진핑 트럼프 케미도 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아, 예, 예.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서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사실 중일 갈등에 대해서 미국도 개입을 꺼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중재자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괜히 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끼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게임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좀 참고 있지만 우리도 건드렸거든요. 그 에이펙 이재명 다카이치 이 회동이 있을 때 그 시기에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네. 두바이 아. 에어쇼 가기로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중간 급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주의소거든요. 몇 번 주의를 받아야 돼요. 못 들리게 했죠. 못 들리게 했죠. 예. 이유가 뭐냐?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거죠. 우리 영리를 건드린 거죠.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도 일본 축제에 군악대 안 보냈고 한미일 공동 수색 훈련에 약간 제약을 뒀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참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중일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하고 전선이 확대되는 건 또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나서 한일 협력은 중요하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일 갈등을 중재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의 독자적인 자율성의 외교로 가야 되는 거지. 저 게임에 껴서 중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거는 사실은 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신 게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4년마다 발표되는 거라고 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뭐 나침반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기존은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건 어느 부분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큰 틀의 대외 전략 방향이 멀로주의를 꺼집어냈어요. 어떤 거죠? 멀로. 예. 멀로면 미국의 5대 대통령인데 네. 이때는 미국 건국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로주의는 뭐냐면 그 당시 독립을 바로 했잖아요. 영국하고 싸우고 예. 뭐 프랑스 이런 데 영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끼리 살 거야. 유럽은 나 건드리지 마. 예. 이겁니다, 핵심이. 어, 이걸 고립주의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럽의 시대니까 신생 미국은 유럽의 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나 좀 건드리지 마. 네. 대신 나도 안 건드릴게. 그때는 건드릴 능력도 없었죠. 예. 예. 요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5년에 루즈벨트 컬러라리라고 그래갖고 요걸 확장시킵니다. 이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 전부의 미국의 이해관계로 확장을 해요. 요게 이제 냉전기에
뭐 칠레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개입하는 배경이 쿠바라든지 예. 어쨌든 멀로주의는 고립주의예요. 세계에 이렇게 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방향성을 멀로주의를 끄집어냈어요. 네. 트럼프의 멀로주의 컬러라리 예. 물 한번 드셔도 됩니다. 예. 예. 멀로주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끄집어냈어요. 바이든 때 만들어졌던 NSS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 우리는 유나이트 올투게더. 우리 함께 전 세계 같이 가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명백하게 선언한 네.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아시아에 와서는 대만만 지키겠다. 대만이 왜 중요하냐? 세계 반도체의 거점이다. 네.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해역이다. 세 번째, 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가르는 전구의 결절점이다. 그러니까 대만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리고 제1도련선, 오키나와에서 동중국해, 필리핀 안쪽, 이쪽 해역에서 모든 위협을 격퇴한다. 예. 근데 이게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1도련선 안은 우리 앞마당이라는 거거든요. 미국 항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면을 충돌하는 거죠. 예. 멀로주의면서 고립주의면서 중국 한 놈만 팬다 요 얘기예요. 그럼 그 중국도 그걸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또 당연히 알아듣죠. 아. 당연히 알아듣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나 이걸 우리 혼자는 못한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을 얘기합니다. 이 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 예상은 됐지만 예. 분명하게 고립주의, 바이든의 국제주의와는 대립되는 고립주의, 미국 이게 마가예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이건 이제 운명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진핑하고 지금 당분간은 좀 쉬고 싶지만 큰 틀에서는 중국을 잡는 데는 이제 본인도 동의하는 거죠. 예. 예. 우리로선 좀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지점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예. 부분인데요.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냥 북한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 일기 때도 NSS,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 이게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국방부가 만드는 게 NDS예요. 국방전략. 그다음에 최하위가 합참의장이 만드는 NM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트럼프 정부 임기의 방향이거든요. NSS가. 트럼프 일기 때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북한이 무려 17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났잖아요. 김정은을. 바이든 때도 3번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 뭐 북핵을 인정하는 건가? 관심이 없나? 그러나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NSS 안보 전략은 미시적인 지역적인 문제들은 대만 빼고는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북한만 특별히 안 다룬 건 아니에요. 예. 첫 번째. 그다음에 북한 핵이 사실상 북한이 지금 완벽하게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로 돌아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관심을 버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언제든 또 내년 4월에 베이징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북핵을 보유하는 것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러나 확실히 이 북핵에 대한 현실은 반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발표된 중국의 안보 백서에도 이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가 삭제가 됐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이 북핵 개발을 도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 강대국 정치가 안 통하거든요. 중국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핵 강국이다. 예. 그럼 주한미군은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리한테 핵 보유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의 원하지 핵가능을 않아요. 싫어한다는 예, 거죠. 싫어하죠. 예. 그래서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예. 근데 왜 빠졌느냐면 지금 러우 전쟁으로 지금 북러가 아주 밀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손아귀에서 삐져나갔어요. 네.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고 싶거든요. 유일한 버퍼존이니까 예, 예. 지금 미국과 중국에. 아.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전승절에 김정은을 부른 거예요. 그天安문 성로에. 관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도 뺐는데 중국만 여기 북한 비핵화를 넣어갖고 북한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 중국도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분을 뺐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아, 그러면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이번에 그 공개적인 그 내용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딱히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북한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미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목표다. 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든 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대통령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은 이재명 정부 입장은 지금 원래 또 비핵화라는 게 수십 년이 걸려요. 예. 그냥 망치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있으니 피스메이커, 당신이 돌파구를 만들어라, 트럼프, 페이스메이커. 네. 우리는 한 번 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입장이고 일단 동결, 핵 개발을 중단하는 중단, 동결하고는 중단 같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단계적 비핵화,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이 완전한 비핵화. 이 입장이고 지금 중단 동결 이거라도 먼저 하자. 아, 그리고 이거라도 동결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우리도 전환했다고 봐야죠. 예.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후 방어선 함락을 좀 목전에 두고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렇게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하는 원인이 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하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케미가 맞아요. 예. 둘이 만들어낸 안에 따르면 이 5분의 1을 러시아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하고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더맨더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젤렌스키한테는 영토 협상 권한이 없어요. 음.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73조에는 예. 영토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의 투표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협상을 해버리면 탄핵이고 위헌입니다. 네. 근데 가서 협상하라고 그러는데 협상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5분의 1 영토를 러시아에 귀속을 시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헌법에는 러시아 영토를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도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교환하는 그 내용으로 하는 종전 협상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니까 이런 개념이 없죠. 아. 너 땅 주고 얘만큼 빼고 빼서 네네네. 이렇게 강요하는데 예. 둘은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 음. 그러니까 휴전은 가능해요. 예. 휴전은 땅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후 방어선 함락된다. 그거 벌써 석 달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노흐라드하고 포크로우스크라는 지역인데 우크라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포위돼 있고 네네. 아주 좁은 회랑으로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일매일 함락된다 그러는데 함락된다는 얘기한 지금 석 달째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소모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만 거의 30만 명이 전 사상이에요.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3년 반 동안 120만 좀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포크로우스크 미노흐라드라는 요충지를 지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석 달째 진전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가전이에요. 예. 역 건물 사이에.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함락된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방어하기 쉽진 않은. 그러나 그 요충지를 뺏긴다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원하는 도네츠크 지금 나머지 땅 달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도네츠크 한 20% 되는데 그게 바로 함락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토를 확보한 상태에서 종전으로 끝내고 싶어하고 젤렌스키는 최대한 방어하는 상황에서 휴전하고 싶어하고 지금 서로 헌법상 합의가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라고 그러고 요 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협상도 진격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앞으로 음. 러우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